셀트리온 레크로나주 유럽 10개 유망 치료제 탈락, 유럽 최종 승인 임박했지만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지난 11월 4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죠. 유럽 EMA에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8개 치료제를 평가 중이고 5개 치료제는 진전된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8개 치료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개 치료제는 진전된 단계에 있다. 이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올해 말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2개는 아마도 이번 달 말까지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EMA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 5개의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2개니까 레키로나주와 로나프레브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나프레브는 리제네론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5개잖아요. 그 중에서 레키로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 4일 날 신청을 했고요. 로나프레브, 이것이 리제네론과 로슈가 함께 만든 것이잖아요. 리제네론은 10월 11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금 긴급 상황에서는 2개월 내로 하기로 했잖아요. 늦으면은 12월 4일이 되는데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와 로나프레브는 11월 말에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치료제들은 면역 조절제들이죠. 중증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11일이잖아요. CHMP가 끝나면은 승인 권고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시에서 최종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2개는 나온다, 이렇게 분명히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난 10월 22일이죠.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10월 22일자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유럽보건위원회는 가장 유망한 10가지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유망한 10개 치료제, 어떠한 치료제들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10가지 유망한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한다. 날짜는 10월 22일인 것이죠. 10가지 잠재적인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설정된 목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과학적 조언을 거치고 조만간 승인을 받아서 유럽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 후보에 중점을 둔다. 가능한 한 빨리 EU 전역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몇 주 안에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승인하고 연말까지 2개 더 추가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10월 22일자 날짜니까요. EMA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11월 4일 목요일 날 이야기한 것이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잖아요. 11월까지는 2개는 승인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10개 치료제는 후기 임상 단계인 82개의 후보를 선별을 했고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크게 3가지의 범주를 나눈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10가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인데요. 이 원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지금 레키로나주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번역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염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로나프레브, 이것은 리제네론과 로슈 거죠. 그리고 제부디, 이것은 GSK하고 비어 겁니다. 소트로비마비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브쉘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 겁니다.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레키로나주는 없는 것이죠. 탈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구용이잖아요. 몰루피라비르, 머크사 거잖아요.
화이자 거, 아테아 파모와 로슈 거 이렇게 이제 3개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면역 조절제, 이것은 중증 치료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식 허가 신청에 들어간 것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죠.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리제레론과 로슈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 쪽에서 이렇게 3개, 레키로나주를 포함해서 5개가 판매 허가 신청, 즉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10개 유망치료제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만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롤링 리뷰 중인 GSK, 즉 소트로비마비잖아요. 제부디. 그리고 새롭게 롤링 리뷰를 하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거죠. 이브쉘더. 요것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선택된 치료제 중에서 6개는 롤링 리뷰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6개가 아니고 요것이 10월 22일자 날짜의 자료잖아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요 10월 25일 날 롤링 리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7개가 롤링 리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정된 10개의 치료제는 11월에 치료제 산업 생산을 위한 범유럽 매칭 메이킹 행사 요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면요. 유럽에서는 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와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를 함께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매치를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와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CMO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산 공장을 함께 매치를 시킨다. 그런 상황으로 10개의 유망 치료제들은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릴리가 자진 탈퇴를 했잖아요. 릴리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치료제에서는 제외됐단 말이죠. 레키로나주는 우리나라 한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 회사들은 리제레논과 로슈잖아요. 로슈가 유럽에 있는 회사죠. 그리고 소트로비만, 제부디 요것도 역시 GSK가 유럽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브셀드 요것도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영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0개 유망 치료제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항체 치료제 쪽의 3개 회사는 모두 다 유럽의 회사들을 끼고 있거나 유럽의 회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유럽에서는 CMO라든가 이런 부분 내에서 유럽 자체 내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기업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한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동양에 멀리 있는 나라인데 유로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매치메이킹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와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이러한 상황들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배경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난 6월 달에 5가지 유망한 치료제의 첫 번째 목록을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다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면은 질문과 답변 Q&A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금하잖아요. 왜 레키로나주가 승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10개 유망 치료제에서 탈락이 됐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의 또 원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질문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10가지 유망 치료제 목록을 작성합니까? 10가지 치료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치료가 선택됩니까? 치료제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는 10가지 목록에 있는 치료법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까? 다른 치료제 후보는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질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죠. 이번 10대 유망 치료제 목록에 포함이 되는 제품은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질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5가지 목록에 있는 모든 치료법이 10가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목록에 있는 치료제는 언제 승인이 됩니까?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조달에서 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혁신 부스터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자는 어디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왜 레키로나주가 탈락됐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공동조달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3가지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왜 레퀴로나주가 5개 목록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10가지 목록에서는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6월 달에 5개 치료제를 선정을 한 것은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가장 빨리 받을 가능성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10개 목록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다요소적인 기준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제품 범주와 이 대상 그룹을 포괄하는 후보 치료제와 함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겠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경증 치료제 가운데서도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중증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5개 목록 중에서 4개의 항바이러스 단일 클론 항체가 있었는데 4가지가 있었잖아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는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 후기 단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변종에 대한 효능, 보호기간 또는 투여 경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3가지 제품을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레퀴로나주가 이 기준에 맞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럽도 유럽 자국주의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답변의 끝입니다. 그 다음 상황들을 또 보게 되면요. 만약에 10개 치료제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품들은 어떤 이로운 점, 이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매치메이킹 활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유럽에서, 유럽 지역에서 CMO 개념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제약 회사들이 유럽 지역 내에서 생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공동 조달 계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 구매입니다. 체결이 될 수 있는지 개발자 및 회원국과 함께 조사할 것이다. 10가지 목록에 있는 리제레논과하고 GSK 거는 공동 조달 계약 체결을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 대한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인데, 여기서 다른 제품은 10가지 후보들 가운데서란 뜻이 되니까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후보에 들어간다면은 이 공동 구매라든가 매치메이킹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는데 셀트리온 레퀴로나주는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공동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승인되는 즉시 조달되어 회원국에 전달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공동 조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미 4건의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렘데시비르죠. 두 번째가 로나프레브, 리제레논 거잖아요. 지난번에 55,000 도즈 계약을 했잖아요. 이유가. 그 다음에 소트루비맙 GSK 거잖아요. 이것도 22만 도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라일 릴리 거잖아요. 칵테일 요법. 이것도 이미 22만 도즈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건을 했는데 승인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레퀴로나주는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공동 조달, 즉 공동 구매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했지만 이번에 10개 유망 치료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에 10개 유망 후보에서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가 탈락을 하고, 또한 미국의 일라일 릴리 쪽도 탈락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일라일 릴리는 유럽에서 철수를 해버린 거고요. 그런데 셀트리온 레퀴로나주는 승인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11월 말까지. 이런 상황들이 현재의 실제적인 팩트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레퀴로나주에 대한 유럽에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은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기에는 힘들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약효가 없고 효능이 없다면은 정식 승인을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은 유럽연합이 한 국가의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유럽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미국 자국주의에서 일라일리는 미국으로 가고, 유럽은 유럽 역시 유럽 자국주의에서 유럽 제약회사 중심으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비록 유럽에서의 공동구매 부분에서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이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수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럽 쪽에서 대규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셀트리온의 원래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쪽이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의 핵심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자 영상을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유망치료제에서 제외된 것이 날짜가 10월 22일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3사의 합병이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3사의 합병이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